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웨덴 스피커 메이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이 스피커 메이커인데요. 스피커 메이커 이름은 QLN이라는 스피커 브랜드입니다.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스웨덴의 오디오 메이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생각나는 메이커는 프라임웨어입니다. 그렇죠. 예, 프라임웨어 예전부터 뭐 정말 많은 인기를 누렸었고 지금도 현존하는 스웨덴 대표하는 메이커고요. 보 크리스텐센이 설립해서 그렇죠. 상당한 그 완성도를 지녔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사람은 블라델리우스를 이끌었던 마이크 블라델리우스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넬슨 패스 할아버지가 패스랩스를 설립하기 이전에 스레시홀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레시홀드에 이 마이크 블라델리우스가 나중에 또 스레시홀드에 또 있었었거든요. 그 사람이 설계했던 게 또 스레시홀드 이름으로 나중에 또 다른 모델들도 많이 나왔었고. 김편님은 스웨덴 하이파이 오디오 메이커 뭐가 생각나시나요? 뭐 일단 마르텐. 그 아큐톤 유닛 많이 쓰는 마르텐. 네. 그 다음에 요르마. 그러니까 마르텐이 또 요르마를 또 인수를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생각나고. 네. 근데 그보다도 저는 음악적으로 아바.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억의 중심이었던 말괄량의 삐삐. 말괄량의 삐삐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토트넘에서 이 오른쪽 공격을 맡고 있는 크룹세스키. 그러니까 이 스웨덴이 은근히 따지고 보면 되게 친근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15년 전에 한번 스웨덴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풍경이나, 그때 놀란 거는 5시면은 사람들이 안 다녀요. 가게 문을 닫고 그래갖고, 야,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는가 했는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그 퇴근 시간도 확실해지고 가게 문도 그렇죠. 특정 구역만 하고 진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문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강남, 신촌, 뭐 중심가는 막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 그런 많았었죠. 각설하고 그리고 음악 서비스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타이달도 노르웨이와 스웨덴 회사의 합작 회사 아스피로가 이제 모여서 아스피로죠. 그리고 스포티파이 음악 서비스의 공룡이죠. 스포티파이도 스웨덴 회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쪽 북유럽 쪽이 의외로 음악, 오디오 이쪽에 상당히 이제 내공이 있는 나라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거기다가 이제 덴마크까지 범위를 넓히면은 완전 막강하죠. 어마무시해지죠. 그러면 오늘 소개할 이 스피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QLN이라는 이 스피커 메이커가 국내에서는 뭐 생소하지만 최근에 수입돼서 많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뭐 상당히 이름값이 있고요. 그리고 설립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979년에 설립된 이후에 매츠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1982년에 이제 이 회사에 입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QLN의 스피커의 어떤 진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매츠 앤더슨이 원래 전기공학도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취미로 뭐 LS3/5에 이런 것들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취미로 가졌다가 이 QLN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제 수석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86년인가요? 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분을 일부를 인수해서 소유주 중 한 명이 됐다고 그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스피커고요. 이 스피커 지금 플래그십이죠? 그렇죠. QLN의 프레스티지 5라는 스피커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2.5A이고요. 스피커 유닛 개수는 3개입니다. 그렇죠. 김편님,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2.5A의 3 스피커.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유닛 중에 하나는 3A 때보다 일을 좀 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5. 그렇죠. 0.5.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 유닛, 보통은 이제 그 가운데, 그러니까 미드 우퍼가 좀 더 일을 많이 한다. 이거잖아요. 3A는 말 그대로 구획을 딱 정해갖고 너는 이거, 그러니까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2.5A는 뭐냐면은 이 미드 우퍼가 말 그대로 저기까지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우퍼는 지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퍼 가장 밑에 있는 저역대만 2개 유닛이 동시에 커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많이 이용을 하냐면은 미드 우퍼와 우퍼 사이즈가 동일할 때. 그러면은 이렇게 엄밀하게 3웨이로 나누면은 상대적으로 저역이 약한 경우, 왜냐면 우퍼 사이즈가 똑같으니까요. 이럴 경우 하나의 중첩 효과를 위해서 0.5웨이, 그러니까 2.5웨이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트위터는 소프트덤이고 이게 25mm 정도 되고, 그러니까 미드 우퍼랑 이 베이스 우퍼는 183mm, 그러니까 7.2인치 정도? 그 정도 나오죠. 그 정도 사이즈예요. 그리고 인클로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같은 그 위치에서 소리가 출발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퍼는 그냥 수직으로 세우고 미드하고 트위터만 뒤로 눕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지금 뒤에 있는 윌슨 샤샤 같은 그런 타입이죠. 근데 얘는 완전 처음부터 누웠어요. 처음부터 누웠습니다. 좀 약간 인문학적으로 감성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건방진 자세죠. 거만하게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타임 얼라인먼트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딱 옆에서 지금 계속 옆을 보면은요, 이 트위터, 그러니까 소프트 돔이잖아요. 그 돔 타입의 어떤 그 앞부분하고, 얘 지금 미드 우퍼는 콘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쑥 들어간 게 한 2cm 정도 들어갔는데, 그 앞선이 딱 일렬 정렬이 된 거에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유닛의 크로스오버 주파수,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kHz 크로스오버가 이루어질 경우, 그 3kHz의 주파수가 동일하게 도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타임 얼라인먼트고, 이로 인해서 위상의 어떤 포커싱이라든지 일치, 이런 게 어떤 이득이 많아서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유닛을, 특히 트위터 유닛을 뒤로 눕히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이런 딱 보기에는 상당히 그냥 전통적인 디자인 뭐 이렇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스피커에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자기네 나름대로 아주 영민하게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티지 5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타임 얼라인먼트를 위한 배포를 완전 뒤로 눕혔다는 거.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 트위터하고 미드우퍼의 어떤 배풀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고역대와 중저역대의 어떤 나와서 부딪히는 회전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설계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깎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뒤에 있는 윌슨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 상부를 사다리꼴로 이렇게 디자인한 거, 요거는 배풀을 줄이기 위한. 그러면서 동시에 내부로 들어가면 비대칭이 되니까, 그렇죠? 정제파도 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지금 설계면에서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이게 사람이 신발도 중요하잖아요. 되게 멋진 신발을 갖고 있어요. 일종의 이제 트리거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이 전체가 한쪽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 41kg인가 그래요. 그거를 인클로저 안에다가 그냥 딱 스파이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아웃 트리거를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인클로저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단순해 보이는데, 이들이 이 매츠 앤더슨, 이 사람도 그렇고, QLN도 원래 이제 설립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진동, 인클로저로 인한 잡진동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MDF나 HDF가 아니라 큐보드라고 독특한 그 인클로저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공개한 그 주파수 이제 응답 특성을 보면요. 그러니까 임펄스 특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축 개념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필터에서 많이 보던 포스트 링잉이 상당히 짧게 단축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큐보드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일반 MDF나 HDF 보면은 뒤에 그 댐핑이 안 되니까 여운이 진짜 오래 가는데, 이게 말이 좋아서 여운이지 일종의 회방을 놓는 거잖아요. 일종의 통울림인데 정말 시끄러운 소리죠, 사실은. 회방을 놓고. 근데 이 큐보드를 쓰고 나서 그 그래프를 측정을 해보니까 정말 조금 울리가 딱 댐핑이 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원리는 이 MDF 두 장 사이에 얘네가 그 점탄성, 그러니까
쫀쫀한 그렇죠. 그런 접착제를 완전히 예, 예. 가득 발라갖고 예. 이 진동을 그 가운데 접착제가 열 예. 에너지로 바꾸는 네. 그래서 소멸시키는 그 원리더라고요. 되게 독특해요. 대부분의 막 영국 쪽이나 전통적인 스피커 메이커들 중에 보면은 이게 인클로저 안쪽에 그런 점탄성 그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얘처럼 그렇게 나무와 나무 목재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샌드위치 구조로 만드는 경우는 예,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 후면파가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그 가운데 그러니까 패널 그 사이에 있는 접착제, 예. 점탄성 접착제가 움직이면은 예. 운동 에너지는 결국 열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이 열로 바꿔짐으로써 그 주파수를 소멸시킨다. 이건 참 기막히는 원리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뭐 특성들을 살펴보면은 뒤쪽에 포트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혼악기들, 뭐 트럼펫이나 뭐 이런 것, 색소폰이나 이게 그 입구, 출구죠. 소리의 출구. 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후면 후방으로 나오는 에너지들 방사가 굉장히 그 효율을 뭐 그런 면에서 좋게 만들고 포트 노이즈를 최소화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내부에는 보니까 내부에 이제 뭐 크로스오버도 있고 내부에 울도 조금 사용합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크로스오버는 이게 어떤 메이커에서 특출을 했다 뭐 이런 설명은 없는데 보니까 상당히 좋은 부품들을 선별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네. 예. 실엔 OFC 내부 배선제도. 그렇죠. 근데 짐작은 아마 요르마 케이블이 아닐까 싶은데 예. 얘네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스웨덴 업체가 만든 고순도 동선이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얘네가 그 안에까지 신경을 쓴 게 역력한 게 예. 이 배선제가 어차피 이제 멀티 유닛을 쓰면은 네트워크 회로가 필요하고 네. 이걸 이제 다 연결을 하려면 배선이 필요한데 예. 배선에 따라서 정말 소리가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스피커 케이블의 연장으로 보면 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 7N OFC 써갖고서 예. 어떤 음의 순도라든지 네트워크 배선으로 인한 그 음의 악영향을 최대한 줄려는 네. 그런 모습도 지금 얘네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뭐 싱글 와이어링, WBT 넥스젠, 고급 바인딩 포스트죠. 상당히 고급스럽죠. 예. 네. 전반적으로 뭐 투입한 소재 품질이나 그리고 스피커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설계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딱딱 짚어서 상당히 아주 지혜롭게 설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파수 대역이 보니까 저역은 26Hz, 뭐 초저역 구간 다 재생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고역이 이 소프트돔인데 30kHz 이상 소화한다고 해요. 그렇죠. 예. 이런 소프트돔, 이런 스타일의 소프트돔 치고는 상당히 높은 대역까지 소화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뻥튀기 아닌가. 사실 저는 스펙만 보면 그랬는데. 네. 좀 이따 이제 그 처음 시간에 네. 그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8월 달에 얘네가 국내 론칭 시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프레스티지 5 이 스피커로 시연을 했었는데 네. 정말 고음 잘 나오는 스피커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해상력의 스피커인 것 같아요. 네. 와, 그러고 이런 브랜드가 있었구나. 예.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QLN 프레스티지 5를 듣는데 사용한 시스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음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나스에 담겨있는 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룬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웨이버사 시스템에서 나온 W코어, 룬 코어를 사용했고 거기에 이제 스트리머라고 스트리밍 기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MSB 아날로그라는 제품을 DAC 겸 프리앰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워앰프는 패스랩스의 XA60.5 모노블럭 클래스 A 증폭의 파워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곡 한 곡 들어보시면서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 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Must be a million boys living in a great big city. I know that one of them is just right for me. I look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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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round searching. I know he's out there waiting for me. I know somewhere somebody, somewhere somebody waiting for me. Somebody's searching.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제니퍼 원스의 이 곡은 정말 오디오 테스트할 때 항상 첫 번째로 듣는 곡 중에 하나예요. 네, 첫 번째로 듣는 이유는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 그리고 보컬에서의 어떤 토널 밸런스, 음상의 어떤 정확도,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기 아주 좋은 음원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 일단은 음색 자체가 아주 곱습니다. 입자가 곱고, 그리고 포커싱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고요. 뭐 의상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배플 구조에서 오는 타임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이 정확해서인지 포커싱도 완전 핀포인트로 그렇죠. 중앙에 굉장히 명확하게 맺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김현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첫 곡은 정말 고음이 화사하다. 예. 야, 이게 진짜 소프트톤 맞나? 30kHz가 네. 진짜 맞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고음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고음 악기들이 바짝바짝 들어가는 거 예.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그 타악기들 이렇게 고역에서 찰랑찰랑 나는 그런 그러니까 소리죠. 이쪽 사방에서 막 소리가 막 네. 들리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나만 몰랐었나? 이 QLN 이 브랜드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처음 들으면 이 스피커 뭐야? 네. 이렇게 되물을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첫 곡에서 그렇게 예. 느꼈고요. 두 번째도 약간 바이올린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바이올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음의 입자가 상당히 빽빽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2.5의 이긴 하지만은 예. 이 코나님이 시청시를 예.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예. 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예. 여기를 꽉 채우는 거예요. 어디 빈 공간이 안 느껴질 정도로 예. 빽빽하게 여기 공간을 예. 채우는 거 보고서 네. 생각 이상으로 얘가 어떤 스케일 크고 입자감도 음수도 상당히 폭발적으로 내는 스피커구나. 네. 처음에는 해상력에 놀랐는데 다음에는 음의 어떤 밀도감에 진짜 네. 두 번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저보다 김편님이 더 이렇게 소리에 막 감탄하는. 그래갖고 예. 아까 들으면서 네. 이걸 냉정하게 내가 오래 들은 스피커 중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까? 네. 스스로 계속 물어봤어요. 저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신진 브랜드 중에 정말 5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제 뭐 앨리스 사라우트와 올라파 아르넬즈가 같이 한 그 쇼팽 녹턴 중에서 이게 들어보면 소리가 일단은 온도감이 좀 있습니다. 냉정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 입자가 아주 곱고, 그리고 이게 완전 불필요한 잔향은 없는데 악기 고유의 배음 표현은 아주 정확히 생략하지 않고 잘 표현해주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잔향은 없이 악기 고유의 배음, 그러니까 고차 배음을 살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큐보드, 예. 점탄성 접착제를 패널 사이에 집어넣고 잡진동, 댐핑을 완전 시켜서 불필요한 잔향은 없애고 네. 이 유닛만의 어떤 그 음을 내기 때문에 배음, 그래서 악기의 음색이 사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툭착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이 약장, 이 곡을 요즘에 여러 가지 스피커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막 모니터 오디오 듣고, 좀 카르마로도 듣고, 저희 이제 이 오디오 월드 시청, 영상 찍으면서 여러 스피커로 또 많이 들어봤고, 근데 이 스피커가 이렇게 전면에서 전면 배플은 좁고, 뒤로는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닛 사이즈가 이 전체 40kg 정도 되는 1m 정도 높이의 이 스피커 치고는 전체 용적 치고는 그렇게 큰 우퍼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역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어떤 웨이트.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와 우퍼를 동일 사이즈로 했을 때 2.5A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그냥 냉정하게 3A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풍성하고 단단한 저역이 나왔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서 일단 저역은 커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역이 좀 더 단단하게 나오는 걸 이 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까 김PD도 말씀하셨지만 런칭 쇼케이스에서는 이제 볼더 그렇죠. 866으로 아마 그때 시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때는 이제 볼더는 워낙 드라이빙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출력이 약한데 클래스 A 증폭 파워를 물렸잖아요.
드라이빙을 조금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칭 부분에서도 아주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예, 사용 측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일단 음색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완전 냉정하게 플랫하지만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스펙 자체는 정말 광대역으로 뛰어나지만은 네.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사람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달콤함이 약간 스며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숨보석일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정말 이 실물이나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실 만한 스피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최근에 접했던 스피커 중에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